연금 사회주의로 비판받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기금 운용위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금 사회주의 공세는 여전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흘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사안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좀 더 상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00개에 가깝습니다. 네, 286곳입니다. 네, 주요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죠? 네,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등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기업률 지분율도 대부분 다 10% 가까이 되고요. 10% 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7곳이나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면은 행사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이 그 주주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미 과거부터 일부 사례에서는 행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인데요. 예. 그 당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주로서 다양한 권리가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주 제한권도 있고 대표 소송권도 있고 네. 또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의결권인데 예.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도 비판을 했어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도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국민연금의 그런 참여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부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는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실렸었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취약한 그 삼성의 어떤 지배 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국민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설 제목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러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스튜디오십 코드 이게 이제 제도처럼 도입이 돼 있어요. 상법으로도 행사 가능하다고 했지만 별도의 제도로 도입이 된 이유, 배경 예. 그리고 또 스튜디오십 코드를 행사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은 2014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예. 또 그리고 2016년 12월에 드디어 일명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처음 논의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동안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한항공 사태처럼 경영자의 갑질이나 일탈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다 싶으면은 매각해버리는 수준에서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수탁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해서 예. 경영진과 대화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예. 투자자들에게 수익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도입된 것이 바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 자본과 달리 단기적인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경영에 기업 활동에 참여를 해서 장기적인 어떤 수익 마련을 나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를 높이고 또 그것이 기금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아주 불어나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워낙 이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고 아까 보신 대로 주요 기업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경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이제 최종 결정하는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장관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여권 정치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주권 행사를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네. 이사장도 여권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튜어디십 코드에는 몇 가지 제약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고 네. 이것을 이제 따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저것이 그 민간 전문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급적 이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투자자와 연대해서 표 대결을 벌이지 못하도록 한 부분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네. 다른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고 표를 모아서 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이제 권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사회이사 추천 권한도 없습니다. 뭐 이런 네.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우려는 여전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스튜디오십 코드 이 제도 자체만 보면 상법으로 이미 다 가능한 것들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영권 개입을 뭔가 견제해주는 장치로 제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먼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말씀하신 주주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주주로서의 권리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상법에 규정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게 바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인데요. 예.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에 보면 투자자의 돈을 맡은 기관 투자자가 신의 성실 책임 의식을 강조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투자자로서의 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준칙을 만든 게 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방향은 제약하는 쪽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한진그룹 관계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가 사흘 있으면 최종 결정이 나요. 그 전에 수탁자 전문위원회, 책임 전문위원회 거기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뭐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미 상법에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네. 이제 그 권리 중에 이제 의결권이 있고 주주총회에 이제 대표이사의 재선임 권한을 이제 그 의결에 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해당 지분만큼의 권한이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제 잘못된 경영이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조양호 대표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어떻게 할지 표 대결에 붙일지 말지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영권 참여 여부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영권 참여를 선언할 경우에 여러 예. 가지 단기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기 수익 포기 규정 그와 관련된 자료가 최근에 있었던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민간 전문가 그룹에 네. 배포가 됐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자료가 좀 과장됐다,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이제 네.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된 거를 보면은 네. 이제 조양호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경영권 참여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기 상법에는 5% 룰과 10% 룰이 있기 때문에 경영을 참여하는 순간 단기 수익도 포기해야 되고 네. 이제 경영 참여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탁자 책임 전문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제도 취지를 보면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논의 결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먼저 이제 1차 회의를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네.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기금운용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독립성 문제 때문에 수탁자 전문위원회를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에서 만들었고 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네. 특별한 근거 없이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